네, 그래비티 샴. 왜 자꾸 저기서 끊어요? PD님 저한테 다 이유가 뭐 있겠지. 억하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지. 여튼 그래비티 샴푸로 여러분의 머리를 풍성하게 그리고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GM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관세죠. 자동차 관세 이렇게 네. 매기면 오히려 GM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권순호 취재팀장이 아주 또 오늘 컨텐츠를 준비해 주신 모양인데요. 모셔보겠습니다.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자동차 관세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댓글에 긁혔어요. 왜? 왜요? 차알못이라고 막 놀리더라고요. 권순우 차알못 극? 네. 그래서 긁혀가지고 네. 제 차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차는 잘 모르는데 그래요? 제가 차 출입을 꽤 오래 했어요. 맞아요. 그 차 오래 했잖아. 차 산업에 대해서는 엄청 잘. 그래도 열심히 취재를 했거든요. 차종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차는 잘 모르는데 뭐 차에 뭐 이렇게 승차감이 시트를 어떻고 뭘 썼는지 뭐 그런 디테일. 네, 그런 건 차는 유종훈 기자가 되게 잘 알아요. 그렇죠. 지금 완전 자동차 전문이니까. 네, 저는 그 차 산업은 그래도 좀 아는데 진짜 네. 대박이에요. 차 모른다고 막 놀려가지고 그러면은 이 차를 가지고 미국을 놀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군요. 준비했습니다. 차알못 권 팀장이 네. 얘기하는 미국 자동차 산업. 예. 한번 네. 미국을 긁어보시죠. 네, 차에 미국 차에다가 수입차 관세를 매기면 네. 누가 제일 웃을까? 수입차에 관세를 매기면 누가 웃을까? 네.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웃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쩌면 제일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포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포드는 캐치프레이즈가 아메리카 올인. 몰빵. 딴 나라 수출 안 해도 돼. 난 그냥 몰빵. 미국 사람들한테 잘 팔면 돼. 나는 미국의 몰빵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거의 80% 이상 180만 대 차량을 미국에서 조립을 하고 26만 대 차량을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정말 바보 같은 회사입니다. 그 비싼 인건비를 미국에서 다 내면서 네. 만든 차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포드. 여기는 시간당 5만 7천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6년 연속 1위. 포드는 캐치프레이즈가 그냥 미국 국민들을 위한 것 같아요. 미국을 위한 차. 미국을 위한 차.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나갔다 많이 실패도 많이 했었고 네. 내가 나가봐야 뭐 하겠냐 그래갖고 그냥 미국에 눌러 앉아 있는 우리나라에도 포드차 뭐 수입되는 게 있던가? 포드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 많이 익스플로러 타죠. 정도가 익스플로러 제일 좀 판매가 되죠. 예전엔 토러스 많이 탔었고 토러스. 근데 요즘엔 토러스 없고요. 익스플로러.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주호 기자가 좋아하는 머스탱이 있었죠. 머스탱, 포드 머스탱. 이주호 머슬카. 기자가 그 막 그 머슬카 뭐 그 머스탱을 딱 잡아가지고 안전 주행을 하는데 정말 슬슬슬슬슬슬슬 타보셨죠? 머스탱 탔었어요? 한 8년 정도 탔었어요. 한 머스탱을? 2년 전에 팔았나? 네. 머스탱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그 도로에서 보통 속도 지키면서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도심 주행 50km 지킵니다 이주호 기자. 머스탱 타고. 머스탱 타고 저 되게 안전 운전하거든요. 그래요? 투도어 투도어. 뒷자리 되게 좁은데 뒤에다 카시트 놓고 카시트 놓고 애기 태우고 그래. 색다른 매력 있으시네. 의자 꺾어서 이렇게 숙여갖고 애 데리고 나오고 이랬었죠. 네. 그래도 이제 나는 간지다 이런 거죠? 간지로 산다. 근데 포드는 약간 그런 느낌도 괜찮은 게 그 F 시리즈 F150 같은 게 굉장히 이제 포드의 주력 상품이잖아요. 픽업 트럭. 그건 이제 뭐 미국 사람들 엄청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타는 차예요.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은 포드의 F 시리즈 같은 경우가 미국 판매량은 75만 대 정도가 돼요. 네. 그리고 북미 생산량 중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97만 대가 됩니다. 네? 미국 판매량은 75만 대인데 아. 97만 대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현지 자금률이 129%. 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드는 F 시리즈를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판매하고 남는 물량을 오히려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관세 딱 나오자마자 포드 CEO는 뭐 하겠습니까? 잔치? 잔치가 아니죠. 할인 시오. 바로 야 남들 죽었다. 네. 이거 내가 한번 드라이브 걸어야 됐다. 이거 바로 할인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포드 할인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똑똑하게 좀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GM이 좀 데미지를 받았는데 똑같은 그 픽업 트럭이지만 GM의 실버라도 같은 경우에 네. 미국에서 56만 대를 판매를 하는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30만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완전 정반대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현지 자금률이 54.5%.
그리고 오히려 데미지를 되게 세게 받을 그러니까 차종별로 너무 차이가 크게 나는데 네. 도요타 같은 경우 라브4가 있어요. 라브4? 라브4 그건 저기 아니 SUV? SUV. 네. 근데 여기도 꽤 많이 팔립니다. 47만 대가 팔리는데 어. 그 생산량이 캐나다 생산량이 36만 대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나름 북미로 간다고 갔는데 네. 캐나다로 갔더니 자급률이 그래갖고 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좀 총량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데미지가 크진 않아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캠리 같은 경우가 30만 대 판매하는데 미국 생산량이 31만 대. 그러니까 자급률이 100%가 넘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캠리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캠리는 미국에서 다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고 네. 코롤라 코롤라. 네, 도요타 코롤라 같은 경우도 자급률이 77%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데미지가 덜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투싼이 한 20만 대 정도 판매가 되는데 147만 대를 만들기 때문에 자급률이 71% 정도 되더라.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거 한화투자증권에서 정리를 한 건데 네. 요거를 그러면 차종별로 묶어갖고 회사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네. 그래갖고 이게 차종별로 관세 얼마큼 매기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네. 1,4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실버라도 GM이 2조 6천억을 낸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내는 겁니까? 제일 많이 내는 거는 이제 라브4가 더 많이 내는데 네네. 라브4가 더 많이 팔려서 그래요. 네, 우리 PD님이 조금 화면 좀 확대를 해줄까요? 그러니까 위에만 좀 확대를 좀 위에만 좀 해주시면. 확대해주면 좋겠네. 그러니까 도요타 라브4 같은 경우에 대당 관세가 높진 않지만 네. 그 차량 수가 많기 때문에 3조 원을 내야 됩니다. 한 차종인데. 그리고 도요타가 GM의 실버라도 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에 네. 실버라도는 사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차예요. 우리나라에도 잘 안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콜로라도 네.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커요 실버라도가.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기에는 좀 실버라도는 좀 안 맞는데 미국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거 네. 큰 픽업 트럭. 근데 이것 때문에 2조 6천억을 관세로 내야 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때린 거죠. 자기 얼굴을 빡 때린 거지. 야, 관세 다 매길 거야.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빡 때려갖고 이제 GM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져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돼 있고 차종들을 묶어봤더니 GM 차 4대가 이제 상위 모델 18개 기준이니까 네. 요거를 해보니까 그 관세 부담액 자체도 좀 높긴 높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달러 기준으로 하니까 45억 달러 네. 정도를 내게 되는 거고 도요타도 36억 달러를 내야 됩니다. 근데 도요타가 GM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도요타가 맷집이 훨씬 세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관세의 영향도로 분석을 해보면 전체 영업이익의 30%가 날아간다. GM에. GM은 네. 아. 그리고 도요타는 좀 관세 부담액이 좀 많긴 많지만 영업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11% 정도를 부담한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관세 부담이 좀 크진 않은데 스텔란티스는 맷집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텔란티스라 그러면 잘 모르실 때 뭐 푸조 시트로엥 그리고 그 예전에 과거에 영광이 있는 빅3 네. 크라이슬러가 크라이슬러. 예, 스텔란티스인데 그랬더니 그 캐나다에 있는 윈저 공장을 바로 닫겠다. 아 스텔란티스가요. 예, 예. 그렇게 좀 스텔란티스는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2주간 중단. 네. 캐나다 공장은 2주간 중단이고 멕시코 공장에서 지프를 만드는데 네. 거기는 한 2,400명 정도가 일하는데 이달 말까지 폐쇄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 그래갖고 맞기는 GM이 더 세게 맞았는데 네. 그 맷집이 약한 스텔란티스는 신용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B 플러스에서 트리플 B로 줄었고요. 네. 그럼 우리 현대차는 좀 어떤가? 미국의 생산 역량을 보면 알라바마 공장에 36만 대, 조지아 공장에 34만 대, 메타플랜트입니다. 네. 메타플랜트가 한 30만 대 정도 돼갖고 전체 캐파는 한 100만 대 정도 되는데 메타플랜트도 미국 어디예요? 네, 조지아 공장에 네, 있습니다. 조지아 공장. 네, 네. 최근에 지은 신형 그게 공장. 메타플랜트예요. 그 미국 판매량이 171만 대이니까 풀가동을 해도 대미 수출이 불가피합니다. 네. 우리나라 울산에서 이게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데미지를 많이 입을 거다라 그래가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글로비스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게 왜 그러나 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먼저 샀구나. 막 엄청 사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1분기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 현대차 미국 판매가 지금 역대 1위를 네.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가 그렇게 수출이 많이 되나를 봤더니 네. 1위가 압도적으로 트랙스. 트렉스, GM. 우리는 트랙스라 그러면 낯설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잘 안 보이잖아요. 길거리에서 또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해요. 트랙스는 난 그리고 이 트랙스가 옛날 그 트랙스도 심지어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CUV 크로스오버 네. 차량이어가지고 네. 우리가 옛날에 알던 그 트랙스는 이제 소형 SUV고 맞아요. 네. 그거가 아니라 크로스오버 좀 낮은 CUV인데 아. 잘 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서티 비슷하게 생긴 뭐 이런 건가? 한 그런 정도 되는 그런 거죠. 느낌이에요? 크로스오버. 네. 와 역시 정프로님도 자동차 잘하시네. 자동차 프로잖아요. 네. 뭐차 잘 알이죠. 그러니까 차 여기는 찰. 찰 알못. 네. 그리고 뭐 2등이 아반떼, 3등이 코난데 4위가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 여기도 한 17만 대 정도를 수출을 하는데 네. 이게 한국 GM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 GM 대우를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GM 대우 때하고의 차이를 본다면 제가 요걸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GM 대우 때는 마티즈, 라세티 요 이름이 오히려 더 익숙하실 겁니다. 맞아요. 토스카, 윈스톰 요런 이름들이 좀 익숙하실 건데 윈스톰. 이게 쉐보레로 넘어가면서 스파크, 크루즈, 알베오, 말리부, 캡티바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같은 차인데. 네. 기억 진짜 추억의 이름들이다. 그죠? 근데 이름으로 따지면 이 GM 대우 때 이름들이 더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윈스톰이나 맞아요. 마티즈나 뭐 라세티 뭐 이런 거. 젠트라 기억나네요. 근데 요게 이름이 스파크, 크루즈, 아베오, 말리부, 캡티바로 바뀌었는데 네. 다 단종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 차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GM에서 만드는 차는 트랙스하고 트레일블레이저예요. 두 개. 부평 원래 공장에서 이제 트래블- GM 대우가 갖고 있던 브랜드니 뭐 이런 차종 그 모델들은 싹 그냥 다 없앴고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GM이 갖고 있던 그 모델들만 그냥 다시 한국에서 생산해서 가져가는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트랙스하고 트레일블레이저, 그러니까 부평 공장에서는 트랙스를 만들고, 네. 트레일블레이저를 만들고 창원 공장에서 트랙스를 만드는데 네. 전체 미국 GM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트랙스와 트레일블레이저는 한국에서 만들어요. 전 세계로 가는 모든 건. 예, 예. 어. 그러니까 두 차종만큼은. 예, 그러니까 생산기죠. 소형 SUV 생산기지가 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야 수익 관세 때려 그러면은 GM이 가지고 있는 소형 SUV 라인업이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트럼프 대통령이 GM을 그냥 막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GM에서 팔고 있는 차는 뭐냐? 네. 그러면 콜로라도라든지 네. 트래버스 같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입해오는 차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GM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GM하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GM은 아예 달라요. 아니 우리가 GM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쉽겠네요. 그러니까 GM 입장에서 다양한 차종을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데, 야 트랙스랑 트레일블레이저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어디야?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그쵸. 한 거고, 뭐 콜로라도 제일 잘 만드는 제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어디야? 여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쵸. 딱 그거네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그럼 한국에서 콜로라도를 팔아야 되는데 콜로라도 생산하기가 어디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미국이야. 그럼 미국에서 생산한 콜로라도를 한국에 수출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급망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이거를 이제 코트라 자료를 보다가 공급망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캐나다의 변속기 회사 리나마라는 변속기 회사가 있는데 이 변속기가 어떻게 여행을 다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5대5잖아요. 네. 5대5가 이렇게 있는 요 지역이 자동차들의 어떤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자동차의 고향이 여기에 형성이 됐냐면은 5대5에서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이게 내륙 운하 같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시카고에 그 선물거래소가 있잖아요. 네. 시카고 선물거래소가 왜 시카고에 있냐면 여기가 지하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에요. 거기서 거래하기 쉽. 예. 그리고서 뉴욕 거래소는 뉴욕에 있는데 네. 선물 거래소는 왜 시카고에 있냐? 여기가 미국 지하 자원의 보물 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류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면서 요 바로 옆에 있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그렇죠, 생산 기지가 그렇죠. 된 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자동차 조립 공장들이 망가지면서 여기가 또 러스트벨트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변속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고철이 있는데 네. 그 고철이 미국에 있는 재련소로 갑니다. 네. 미국에 있는 재련소에 가가지고 그럼 고철이니까 녹여서 쓸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녹여가지고 허브라는 부품을 만들어가지고 이 플랜트의 그 변속기 조립은 캐나다에서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캐나다로 보내갖고 허브를 만들어서 캐나다로 보내가지고 1차적으로 보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하우징은 케이스. 네. 변속기의 케이스는 멕시코에서 만들어가지고 캐나다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부 부품들이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부품 공장으로 보내고 네. 여기서 모듈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럼 미국에서 보낸 모듈을 자동차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네. 자동차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동차 조립 공장은 캐나다에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만든 변속기를 캐나다로 보내면 네. 캐나다에 있는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차를 만듭니다. 차를 만들어가지고 차를 팔아야 되잖아요. 네. 팔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딜러십 네트워크, 그러니까 판매사로 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7개로 이제 나눠 본 건데 그리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전혀 뭐 관세 같은 게 없으니까 현재는 없죠. 문제 없이 저렇게 제일 싸게, 제일 효율적으로 만드는 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관세 때리기 시작하면 갈 왔다 갔다 때마다. 할 때마다 돈이 엄청 불어난다는 거잖아요. 관세.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JD 파워에서 이제 캐나다 내 신차 가격이 평균 $6,000 정도 상승할 거다라고 본다면 캐나다 신차 가격이 $6,000가 상승하게 되니까 캐나다에 만들어 가지고 이게 미국으로 다시 보내게 되면 거기에 또 25% 관세 네. 더해 가지고 이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미국으로 다 옮겨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플라비오 볼페 캐나다 자동차 부품 제조협회 회장은 조립 공장을 옮기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네. 그런데 실제로는 최소 5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공급망이 하나 두 개가 옮기는 게 아니라 이게 통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수천 명의 충전 인력을 또 재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적 구호로는 그럴싸하게 들릴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럼 최소한 5년은 임기를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다 염두에 두시고 삼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의 관세 노출액을 보면 여기도 데미지가 꽤 커요. 작년 영업이익이 26조 8천억인데 미국의 수출 물량 추정 관세가 한 9조 원 정도가 됩니다. 만만치 않네요. 이것도 만만치 않아서 그래가지고 현대차가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네.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이게 그래도 현대차 같은 데는 한 준비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 2달 동안 최소 2달은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어요. 근데 준비를 잘 못하는 좀 역량이 딸리는 데들이 있습니다. GM. GM 말고 제규어 랜드로버 같은 데. 제규어 랜드로버. 근데 거기는 그냥 딱 봐도 네. 차량 그 사이즈가 작잖아요. 대비가 좀 덜 되니까 바로 수출 중단. 우리는 이거 견딜 수가 없다. 맷집이 안 된다. 네. 그래갖고 중단했고 아우디 중단.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폭스바겐이나 아우디나 이런 데들이 미국에서는 그 폭스바겐이 미국에서는 좀 약해요. 폭스바겐이 예,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강한 차인데 미국에서는 좀 약해서 아우디 공장이 그 미국에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그거 두드려 맞으면 한 3천만 원 정도 오를 거래요. 차값 한 3천만 원 오르면 네. 그 감당 가능하겠습니까? 네. 안 그래서 되죠.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현대차는 갑자기 그 미국 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없네. 자료 준비가 좀 미흡합니다. 그 현대차는 그럼 미국에 바로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트럼프 관세에 좀 빨리 대응을 하는 거라고들 이제 생각을 하실 건데 제가 자동차는 몰라도 자동차 산업은 좀 취재를 좀 한다 그랬잖아요. 잘 알죠. 네. 그럼 메타 플랜트를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막 뭐 몇십 조를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네. 본다면은 이거는 사실 메타 플랜트 만들기 시작한 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가서 빵 하고 이거를 선언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는 건데 그거를 관세 맞을까봐 준비를 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메타 플랜트가
그 자동화된 공장입니다. 네. 자동화된 공장이라 제가 그때 나왔던 자료를 보니까 한 대당 네. 차량을 만드는데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한가라고 본다면 울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14대당 한 명이 필요해요. 그래요? 워낙 자동화 많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 현대차 울산 공장 같은 경우는 44대당 한 명.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 대비 몇 명 일하냐 이걸 이제 계산한 거겠지 뭐. 그쵸. 예. 그러니까 메타플랜트는 114대당 한 명이 필요한데 울산 공장은 44대당 한 명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울산 공장이 사람이 훨씬 많이 필요해요. 근데 메타플랜트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동화된 공장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 검수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거의 그 기계가 만든다고 보시면 로봇이 만든다고 보면 되고 여기 검수할 때 로봇이 한번 보고 그래요. 최종적으로 사람이 한번 봐야 되니까 네. 그런 인력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런 자동화된 공장을 울산에 만들었을 때 네. 과연 국민적 반감을 견딜 수 있을까요? 채용하지 않는 공장에 예. 그렇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요 공장에 대한 실험은 어디서 했냐면 싱가포르에서 했습니다. 아 맞아요. 유종 기자가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네. 규모 굉장히 작은 걸로 하나 네. 만들어서 저 작은 무슨 자동차 공장을 조만하게 그 자동차 공장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거의 연구소에 가까운. 연구소에 가깝죠. 그렇죠. 오, 정프로님 진짜 잘하시네요. 정확하게 알고. 아하. 예, 정프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국내에서 그런 연구를 했다 그러면은 네. 분명히 그 약간 저거 있잖아요.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네. 막 이상한 연구 막 사람 가지고 연구하고 그런 막 사람들이 반발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네. 이런 식의 연구, 그러니까 완전 초자동화돼 있는 공장에 대한 R&D를 국내에서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국민적 반감이 있었을 거예요. 네. 이거 결국 사람 자르려고 저 공장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의 눈에 잘 안 보이는 싱가포르에서 그 연구를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메타플랜트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랬던 Great America Make Again 일자리 창출. 아니구나. Make America Great Again이구나. 아니지. Great America Make Again. 아니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거는 결국 일자리 창출인데 네. 이런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TSMC 미국에다 공장마트로 만들면서 거기서 혜택 되게 많이 주고 있죠. 모리스 창이 딱 미국에 간다 그랬을 때 처음 얘기했던 그 딱 조건이 인력을 안 쓰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는 절대 수치를 맞출 수가 없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뭐 미국에서도 지금 그 관세 매긴다 그랬다가 이제 한 뭐 몇 시, 한 13시간 네. 만에 지금 철회, 그러니까 사실상의 철회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취지라든지 네. 뭘 하려고 그러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많이 봤고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섭고 해가지고 막 증시 다 박살나고 그러다 다시 한다 그랬고 증시 또 완전히 폭등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폭등한다. 가 결론입니까? 결론입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근데 진짜 일자리 없어지는 거는 우리나라 뭐 미국도 당연히 고민하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도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왜냐면 일자리가 뭐 어떤 분들은 야 어차피 시대는 계속 바뀌고 바뀔 때마다 새로운 기술 나와서 뭐 일자리 없어진다고 걱정했지만 그래도 결국 또 생기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 야 로봇 만들 건 어차피 로봇도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 하시지만 로봇도 이제 로봇이 만들잖아요. 그쵸. 그런 세상이 올 거 아니에요. 네. 인공지능이 로봇을 학습하고 그렇죠.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거죠. 진짜 일자리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더 이상 창출, 그러니까 늘어나는 건 불가능하고 얼마나 빨리 없어지냐의 문제일 텐데 그렇다고 그냥 뭐든 아무 효용 없는 일자리 같은 걸 그냥 만들어서 의미 없이 뭐래도 시킨 다음에 월급을 줘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지 네. 아니 그냥 일이 안 해도 그냥 웬만큼 먹고 살기 그게 그냥, 로봇세. 그러니까 돈을 그냥 나눠주든지 그러니까 로봇이 일하게 한 다음에 저는 로봇 노예제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네. 일은 로봇같이 천한 애들이 하는 거고 인간은 귀족이기 때문에 그 노예가 생산을 한 것을 이제 받아먹는. 그걸 이제 어떻게 주냐고 그 사람들에게 그냥 똑같이 그냥 나눠줘. 뭐 그거는 어떻게 나눌지는 네. 귀족들이 결정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를 로봇은 그냥 돈만 벌어오고. 로봇은 일할 뿐이고. 그러니까 원래 그 노예제 사회라는 게 네.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민주주의도 하고 거기서 고준 담론을 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과연 그 일자리들은 어떻게 해결할지를 우리 사회도 이제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될 텐데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이 얘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네. 그 현대차가 데미지가 좀 커요. 네. 미국 시장에서 맞으면은 관세 맞으면 데미지가 좀 있는데 네. 왜 데미지가 큰지에 대해서도 좀 이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 현대차가 이게 데미지가 크냐면은 이게 현대차가 지금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냈거든요. 네. 근데 역대 최대 매출 낸 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역대 최대 매출이 이상하냐면 현대차의 주요 시장이었던 러시아하고 중국이 박살이 났습니다. 네. 중국은 이제 거의 뭐 한 자릿수 이하로 떨어져 있고 러시아는 아예 공장을 뺏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전 세계 그 주요 사이트 중에 중국이랑 그 러시아가 날아간 상태에서 역대 최대 매출이 났다라는 거는 미국에서 판매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매출 기준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고가의 차량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는 그냥 뭐 가격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인지를 못하겠지만 미국에다 겁나 비싸게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겁나 비싸게 팔아먹는 거에서 제네시스하고 네. SUV 이것도 자동차 회사 사람들 제가 차 산업은 좀 안다 그랬잖아요. 네. 자동차 회사에서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왜 SUV를 비싸게 살까예요. SUV 원가가 좀 낮다면서요? 그러니까 원가는 뭐 세단이나 SUV나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세단보다 SUV를 훨씬 비싸게 사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SUV라는 게 좀 이게 뭐 스포츠 유틸리티니까 네. 뭔가 좀 오프로드 네. 이런 데서는 좀 차체가 좀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도심에서는 굳이 높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승차감은 차체가 좀 낮아야 더 좋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탈 때는 세단이 더 좋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굳이 승차감이 안 좋은 SUV를 더 비싸. 더 비싸게 사. 희한하네. 희한하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네시스하고 그 SUV를 미국에서 엄청 많이 사요. 그래가지고 전체 매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전체 수출 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예전에 한 20% 초반 정도 되다가 거의 30%가 됐고 그리고 국내 수출에서 미국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이 올랐구나. 현대차가 무려 55%, 기아는 40%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체 비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이 한 절반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관세를 하게 되면은 현대차, 기아는 데미지가 분명히 크게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거기서 워낙 많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네. 그 얘기까지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SUV가 약간 인기 좋은, 그러니까 돈 더 주고라도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지금 이제 막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약간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운전 편하다 이건 뭐 그냥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차를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차 이꼬르 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이 비싼 것도 기능도 안 좋아도 사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약간 높아진 게 본인의 위상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맞아요. 있어요. 오, 그거 정확해요. 그죠? 그거 뭐냐면은 자기가 운전할 때 조금 더 높은 데서 보고 있다라는 시각을 네.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차에서 이건 뭐 약간 미묘한 거긴 한데 옆차 딱 바라보는데 옆차가 이제 나보다 밑에 있잖아요. 네. 옆차 운전자가 그러면 별거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느낌이 약간 좀 다르다니까 이렇게 올려볼 때랑 내려볼 때가 네, 맞아요. 그게 아마 사람들이 SUV를 좀 선호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SUV가 자꾸 저한테 빵빵거렸군요. 탈 때 나 왜 이렇게 자꾸 빵빵거리네. 근데 진정한 간지는 근데 사실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게 맞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페라리, 람보르기니, 그거 진짜 밑에잖아요. 이거 바닥에 붙어 다니잖아.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약간 좀 녹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장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오늘 자동차 얘기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네. 재밌었어요. 자, 기쁘다. 증시 오셨네 정도 말이 오늘 나와야 될 텐데 미국은 12% 나스닥 올랐습니다. 뭐 두 자릿수 우리도 갈만한 상황 아닌가 싶은데 가야죠. 두 자릿수 충분히 갈만한 상황이다. 일단 그 예상 체결가가 코스피가 지금 6% 넘게. 오, 그다음에 설렌다. 작은 4%. 야, 코스닥 어디 진짜 많이 빠졌는데. 근데 아무래도 관세로 인한 건 코스피 쪽이 훨씬 영향이 많으니까 기업들이. 왜 빠졌어? 그러면 관세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잘 뵙겠습니다. 자,